네,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입니다. 어제 4월 5일 방송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방송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건강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자, 오늘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11도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서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2.5%로 7번 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동발 복합 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청와대를 끌어들인 데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은 지방선거 유세에서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로 촉발됐는데 청와대는 소통 과정의 혼선일 뿐이라며 확대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특정 영상 활용에 대한 우려였을 뿐 일괄 금지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보자 색출 지시 역시 논란을 키운 당에 대한 질책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참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과 이 보조를 같이 못하네요. 왜 이러죠? 다음 소식도 유관합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 전략카드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차출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이 무리하게 인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당 지도부는 차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혼선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 간 엇박자를 키운 채 논란을 확산시키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선거 전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소환 장면을 거론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정 진영 성향이 뚜렷한 매체에 나가서 피의자 포토라인을 전제한 발언을 한 것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어준 유튜브가 여권 지지층을 넘어 특검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인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특검보 발언들까지 더해지면서 특검이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게 객관성과 신중함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틀린 지적인가요? 아무리 조중동의 지적이라도.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의 대납 의혹에 대해서 당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 식비 대납 의혹 말입니다. 이에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이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요구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지금 이원택 의원 말이죠. 친정청래계로 분류됩니다. 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원택 의원에 대한 판단을 두고 친명계인 안호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 계파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파 기반이 약한 인사들이 따라 배제되는 흐름 속에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하 참. 자,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회담 자리에선 언론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동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며 위협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선 이스라엘이 작전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엔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토엔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를 포함해 그 누구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자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성을 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부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 외교 당국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특검이 확인한 메시지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뒤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대사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정원호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신은 민주당다운 사람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균형 감각,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게 이제 다 또 민주당다운 거죠. 그걸 가장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저 정원호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그 전진기지, 그 전초기지 부산을 이 전재수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전 후보가 이미 오는 30일 전 자신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도 확실시됩니다. 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해당 지역구 보선이 6월에 실시되려면 오는 30일 전까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에게 보선 출마를 삼고초려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부 장관 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